저는 강서아입니다. 28살이 되던 해봄, 저희 집은 여느 가정처럼 평온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며 바쁜 일상을 보내셨지만 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셨죠. 주말이면 어김없이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셨고 저녁 식탁에서는 제 취업 준비 이야기를 들으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서아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내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곳 갈 수 있어.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그게 일상이었으니까요. 변화는 3월 중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갑게 나갔다가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술 냄새가 났거든요. 평소 술을 거의 드시지 않던 아버지였기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식 있으셨어요? 제 물음에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곧장 서재로 향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퇴근 후 곧장 서재에 틀어박히시곤 했죠. 저녁 식사 시간에도 자주 빠지셨고 나오셔도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일이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신 건가 그런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4월 초 저는 거실 소파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참을 우신 것처럼 보였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그냥 눈이 좀 피곤해서. 아버지는 제 걱정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는 걸요.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상함을 눈치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시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서아야, 내 아버지 요즘 이상하지 않니?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은데. 물어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걱정이야. 어머니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생활 25년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거리를 두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주 주말 저는 용기를 내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좀 바빠서. 거절당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언제든 환영하셨던 아버지였는데 말이죠. 저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희미한 한숨소리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발견한 겁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저희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저희 가족의 모습. 아버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신 아버지는 급하게 사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서아야, 왜 앉아? 화장실 가려고요. 아버지는요? 나도 그냥 잠이 안 와서.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많이 수척해지신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죠. 체중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계신 것처럼 보였죠. 5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주말에도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산책이라도 가자고 권유하시면 피곤하다며 거절하셨죠. 저희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셨다가 급하게 나오셨거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계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혼자 울고 계시더라. 25년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버지가 우신다고요? 그 강하고 의젓하시던 아버지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기신 건 아닐까?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모인 저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죽만 몇 술 뜨시더니 곧 수저를 내려놓으셨죠. 많이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아버지는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감지했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정확히 표현할 순 없지만 낯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야. 네, 아버지. 취업 준비 잘 되고 있니? 네, 그럭저럭요. 그래. 짧은 대화였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서재로 들어가셨죠. 그날 이후로 저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 수척해진 얼굴, 피하는 듯한 시선. 모든 게 평범한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의 징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곧 저희 가족에게 상상도 못할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아침 집안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으셨거든요. 주말에 정장을 입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어머니가 물으셨지만 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서재에 들어가셨던 아버지는 서류 뭉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오후 3시에 거실로 나와 있어. 둘 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더디게 흘렀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셨고 저는 방에서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오후 3시 저와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혼하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이라니요? 뭐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혼하자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무덤덤했기에 더 소름 끼쳤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 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오래 생각했다고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버지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미 정리했어. 집과 예금 절반은 내 몫이야. 재산이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요? 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없어. 그냥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말에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아야, 너도 할 말이 있어. 아버지가 저를 차갑고 낯선 눈빛으로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알던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취업 준비 그만해. 네. 미국으로 유학 가. 다음 주에 출국 수속 밟을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학이라니요. 아버지, 저는 유학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요. 내가 결정했어. 너는 따르기만 하면 돼. 말도 안 돼요. 제 인생인데 왜 아버지가 결정해요?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학비랑 생활비는 이미 준비해뒀어. 거부하면 한 푼도 안 줄 거야.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여기서 취업할 거예요.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치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우리 서한테 왜 이래요? 정신 멀쩡해. 서아는 미국 가야 해. 이유라도 말해줘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셨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손 떼. 이미 결정된 일이야.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예요? 제가 던진 질문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부정도 긍정도 아닌 애매한 대답이 저를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25년을 함께 산 엄마한테, 저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서아야, 그만해. 못 그만둬요.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 알아야겠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계속 흐느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집어들고 저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에 사인해. 서아는 다음 주 금요일 비행기 타. 아버지, 더 이상 할 말 없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쾅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계속 우셨고 저는 멍하니 서재 문을 바라봤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가정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꿈이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엄마도 믿어지지가 않아.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틀어박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우셨고 서재 문 앞에 앉아 계셨지만 아버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악몽 같은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와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시며 마주치는 것을 철저히 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식사를 거르시고 방에만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제 자신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준비해 두신 유학 관련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입학 허가서, 비자, 항공권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공항으로 가는 날이 밝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배웅하러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아야, 엄마 미안해. 어머니가 저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잘못 없어요. 저도 미안해요. 저도 울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지나며 뒤를 돌아봤을 때 어머니가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이 마지막일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자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미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낯선 도시와 사람들 속에서 저는 매일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친 목소리로 집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서아야,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늙은 듯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요? 어쩔 수 없었나요?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버지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오셨더라.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집하고 예금 절반 받았어. 근데 이상한 게 내 아버지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적더라. 아버지께서 분명 탄탄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다는 어머니의 말에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 갔을까요? 모르겠어.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합법적으로 처리됐다고만 하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머니에게서 더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야, 집을 팔았대. 네. 우리 집을요? 응. 내 아버지가 집을 매물로 내놨는데 이미 계약도 끝났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태어나 28해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세요? 작은 원룸 하나 얻었어. 괜찮아, 혼자 살기엔 충분해. 힘이 빠진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연락도 안 되고. 전화번호도 바꾸셨나 봐. 계속 전화가 끊겨. 섬뜩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삶에서 모든 흔적을 지우고 계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달째 어머니는 제가 자란 집에서 이사를 나가셨습니다. 엄마, 제가 못 도와드려서 미안해요. 괜찮아. 짐도 많지 않아. 괜찮을 리 없었지만 25년 동안 갖고 온 보금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는 덤덤한 척 하셨습니다. 또 3달이 흘렀고 저는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지만 말입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제 계좌로 입금된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였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돈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돈으로 저희를 버린 죄책감을 씻으려는 것 같아서요. 저희를 버리고도 돈은 보내시네. 씁쓸했습니다. 넉 달째 어머니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아야, 내 아버지 회사 사람들한테 연락해봤어. 그래서요? 회사도 정리하셨대. 직원들한테 퇴직금 주고 한 달 전쯤 갑자기 문을 닫으셨대.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까지 정리하셨다니요? 어디 가셨는지는요? 아무도 몰라. 사장님이 워낙 조용히 처리하셨대. 아버지는 철저했습니다. 회사, 집, 전화번호, 지인들과의 연락까지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계셨습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가... 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아니야. 내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야.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를 믿고 계셨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철저히 사라지려는 사람의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어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5달째가 되던 날입니다.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52살의 나이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됐어. 너는 내 학비 걱정이나 해. 서아야, 엄마 괜찮아. 일하는 게 오히려 낫더라.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나니까. 강한 척 하시지만 힘드신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6달이 지났고 어머니에게서 마지막으로 집 소식이 왔습니다. 서아야, 새 집주인이 이사 왔대. 지나가다가 봤어.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이상하더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꽃밭은 그대로 있어. 내가 어릴 때 심었던 장미나무도,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7달째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아야, 엄마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내 아버지가 뭔가 큰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 통보하실 때 내 아버지 눈빛이 자꾸 생각나. 차갑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던 그 눈빛. 저도 그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지는 저희를 버렸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엄마가 이상한 소리 했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의문만 커져갔습니다. 8달째 저는 미국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던 박 사장님을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전화하셨습니다. 박 사장님을요? 응. 내 아버지 얘기를 꺼내시더라. 많이 걱정하시는 눈치였어. 근데 뭔가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았어. 혹시 박 사장님이 뭔가 알고 계신 게 아닐까? 어머니의 말에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하게 사라지셨습니다. 집도 회사도 연락처도 모두 지워버리셨죠. 저희에게 남은 건 상처와 커져가는 의문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흔적을 지우신 걸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생활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영어는 늘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 서아야, 잘 지내니? 네, 엄마. 엄마는요? 응, 엄마도 잘 지내.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식당 일이 고되신가 봅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일하는 게 오히려 좋아. 가만히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나니까.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요. 이혼 후 아버지는 정말 깨끗하게 사라지셨습니다. 저희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거죠. 유학 중 외로움에 사무치던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역시나 통화 불가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아버지,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대답 없는 질문만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유학 온 지 3년 동안 저는 학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도 무너진 가족도 모든 게 싫었습니다. 성적은 좋았습니다. 늘 상위권을 유지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기는 어머니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지쳐갔지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지금의 상황 그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이라는 원망이 들었어요.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요. 4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28에서 32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도 이제 익숙해졌죠. 학업을 마치고 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삐 살며 아버지 생각은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공허했고 잊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진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한국 가요. 정말? 출장이라도 온다니 다행이다. 우리 딸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해 가을에 회사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 출장이 잡혔습니다. 가게 된다면 4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 겁니다.
어머니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뵙고 싶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낯설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걸 바꿔놓았더군요. 출장 일정을 마치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원룸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서아야.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4년 만에 포옹이었죠.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가득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엄마 많이 수고하셨어요. 괜찮아. 내 얼굴 보니까 힘이 나네. 저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하지만 아버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아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중후한 목소리였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찬호입니다. 강 사장님 사업 파트너였던.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박찬호.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셨던 분이죠. 아, 네. 기억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아 씨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꼭 만나 뵙고 싶어서요.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 사장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로 제가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박 사장님이 왜 저를 만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박 사장님이 앉아 계셨죠. 박 사장님도 4년 전보다 많이 늙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서아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많이 컸네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어요. 그럴 만도 하죠. 4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새삼 느껴졌죠. 박 사장님은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이게 뭐예요? 태준 형이. 아니, 아버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언제요? 4년 전입니다. 회사 정리하실 때 제게 주셨어요. 서아 씨가 한국에 돌아오면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왜 이제야 주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적어도 4년은 지나야 한다고. 그 전에는 절대 주지 말라고. 저는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낡고 먼지가 쌓인 상자였습니다. 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열쇠는요? 여기 있습니다. 박 사장님이 작은 열쇠를 건네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 사장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제 질문에 박 사장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시더군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요양병원이요? 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병원이라고요? 아버지가 아프시다고요? 무슨 병이세요? 그건 상자를 여시면 아실 겁니다. 박 사장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리셨죠.
서아 씨, 제발 그 안에 있는 걸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버님을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요? 가족을 버린 아버지를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아버님은 절대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박 사장님이 말을 흐리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는 듯이요. 제발 상자를 열어보세요. 모든 진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박 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걸 꼭 알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카페를 나가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만지니 차가웠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었던 상자였죠.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다이어리 한 권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표지는 낡아서 너덜너덜했죠.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익숙한 글씨체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아에게. 단 3글자였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저지른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겠지. 당연해. 아빠도 아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기가 두려웠죠.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아빠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야. 오히려 지키려고 했어. 서툴고 잔인한 방법이었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이어리 위에 둥근 얼룩이 생겼습니다. 다이어리와 함께 든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4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죠. 루게릭병 진단.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루게릭병. 불치병이었습니다. 서서히 몸이 마비되어 가는 병이죠.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시한부 선고서였습니다. 예상 여명 3년에서 5년.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이게 무슨.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진단을 받은 날 세상이 무너졌어. 하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이었어. 내 딸 서아와 서아 엄마를 어떻게 지킬까? 그것뿐이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이어리를 꽉 쥐었습니다. 가족이 내 병을 알면 어떻게 될까? 서아는 유학도 포기하고 간병하겠다고 할 게 뻔했어. 서아 엄마는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칠 거고. 카페 안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심했어. 차라리 악역이 되기로. 날 미워하게 만들기로. 그래야 날 떠날 수 있을 테니까. 상자를 안고 울었습니다. 4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저를 버린 아버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야? 엄마, 저희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서아야,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직접 봐야 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상자를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더 차가웠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혼자 병마와 싸우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동안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했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 아파하셨어요?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이어리에 다 적혀 있었으니까요. 저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가 고통받지 않도록요. 언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날 당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혼자 살아갈 날들을 훈련시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간과하신 게 있어요. 우리 가족이 헤어지는 것보다 더 큰 시련과 고통은 없어요. 아버지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오해와 외로움으로 얼룩진 4년이 더 고통스러웠다고요. 택시가 어머니 집 앞에 멈췄습니다. 상자를 꼭 안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어머니가 문을 여셨죠. 서아야. 어머니 얼굴에 놀람이 가득했습니다. 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것 좀 봐요.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자를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뭐니?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 말에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걸 아셨던 거죠. 저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상자를 여셨습니다. 다이어리와 서류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루게릭병.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이게 정말이니? 박 사장님이 직접 주셨어요. 아버지가 4년 전에 맡기신 거래요. 어머니는 주저앉으셨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죠. 저희가 아프셨어. 그렇게 아프셨는데. 저도 옆에 앉아 울었습니다. 4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다이어리를 펼치셨습니다. 첫 장을 읽으시더니 목이 메셨습니다. 계속 읽어봐요, 엄마. 저는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함께 아버지의 글을 읽기 시작했죠. 다이어리는 4년 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3월 15일. 오늘 최종 진단을 받았다. 루게릭병. 의사는 3년에서 5년이라고 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아는 거실에서 취업 공부를 하고 있었고, 평범한 일상이었다. 너무나 소중한 일상이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20일.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병이 진행되면 손도 못 쓰고 걷지도 못하게 된다고 했다. 결국엔 호흡도 힘들어진다고. 그런 내 모습을 가족들이 보게 할 수는 없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같이 있어 줄 수 있었는데. 엄마, 계속 읽어봐요. 3월 25일. 오늘 서아가 물었다. 아버지, 왜 요즘 이상하냐고. 미안하다. 숨기려고 해도 자꾸 티가 나는 모양이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안 마시던 술을. 정인이 걱정하는 눈빛으로 날 바라본다. 그 눈빛이 너무 아프다.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처음 술 냄새를 맡았던 날이요. 아버지는 그때 이미 혼자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4월 3일. 결심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았다. 박찬호와 긴 이야기를 나눴다. 박찬호는 반대했다. 미친 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무슨 방법을 말하는 거니? 이혼이요, 엄마. 저희를 떠나보내려는. 어머니가 다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눈물이 다이어리 위로 떨어졌죠. 4월 10일. 변호사와 상담했다. 재산 정리 방법을 논의했다. 최대한 정인과 서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신탁으로 묶어서 내가 없어도 평생 쓸 수 있게. 서아 유학 자금도 따로 마련했다. 4월 18일. 오늘 서재에서 가족 사진을 봤다. 서아 고등학교 졸업식 날 사진.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행복을 내가 깨트려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저는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새벽에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를요.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4월 25일. 서아가 병원에 가자고 했다. 수척해 보인다면서. 괜찮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괜찮지 않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된다.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알아챘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죠. 5월 2일. 드디어 결심을 실행에 옮긴다. 오늘 정인과 서아에게 이혼과 유학을 통보할 것이다. 연습을 많이 했다. 최대한 차갑게, 최대한 냉정하게. 그래야 미련 없이 떠나보낼 수 있다. 5월 2일 밤.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일을 했다. 정인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서아의 원망 섞인 눈빛이 가슴을 후볐다. 서재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가 서류를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날 밤 서재 문 앞에 앉아 있었어.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 울음소리 같았는데 확신할 수 없었어. 아버지가 우셨던 거예요, 엄마. 미안해. 내가 문을 두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돌아왔어. 어머니는 자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5월 3일. 정인이 서재 문 앞에서 밤을 새웠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모든 걸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5월 8일. 서아가 미국으로 떠났다. 공항까지 따라가지 못했다. 차마 갈 수 없었다. 사무실에 앉아 시간만 보고 있었다. 지금쯤 비행기에 탔을 거다. 지금쯤 이륙했을 거다. 점점 멀어지고 있다. 내 딸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아버지를 찾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죠. 5월 10일.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25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다. 정인의 떨리는 손이 눈에 밟힌다. 변호사가 재산 분할 서류를 건넸다. 정인은 끝까지 날 쳐다보지 않았다. 당연하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당신 얼굴을 못 봤어. 볼 수가 없었어.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 엄마. 그런데 당신도 똑같이 아파하고 있었네. 혼자서. 어머니는 다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사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병원으로 가기 전에 더 알아야 할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확히 무엇을 하셨는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박 사장님은 강남의 한 사무실로 저희를 안내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태준 형이 신탁을 맡긴 곳입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중년의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강태준 사장님의 가족분들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훈입니다. 강 사장님의 재산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 사장님은 4년 전 이혼 직후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전환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집중해서 들었죠. 먼저 회사 매각 대금입니다. 강 사장님은 회사를 정리하시면서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셨습니다. 직원들 퇴직금을 넉넉히 지급하신 후에도 약 30억 원이 남았습니다. 30억이요?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저도 놀랐죠. 네. 그리고 부동산 매각 대금이 15억 원입니다. 총 45억 원의 자산을 신탁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중 20억 원은 윤정인 여사님 명의의 신탁입니다. 매달 생활비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달이요? 네. 월 300만 원씩 평생 지급됩니다. 여사님의 노후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15억 원은 강서아 씨 명의입니다. 유학 자금과 향후 생활비, 결혼 자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 자금까지요? 네. 강 사장님이 세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머지 10억 원은 강 사장님의 의료비와 요양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자신에게 쓸 돈을 최소화하셨어요. 가족들에게 최대한 많이 남기려고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험 서류입니다. 강 사장님은 진단 직후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려 하셨습니다. 가입하려 하셨다고요? 네. 하지만 이미 병을 진단받으신 후라 가입이 거절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셨죠. 다른 방법이요?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들을 모두 유지하셨습니다. 보험료가 상당했지만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납부하셨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가족분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 사장님이 덧붙이셨습니다. 형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어요. 본인이 없어도 가족들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요.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교육 자금 내역서입니다. 서아 씨의 미국 유학비는 물론이고 혹시 대학원에 진학하실 경우까지 고려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 세세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교재비, 심지어 항공료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죠. 강 사장님은 매달 서아 씨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확인하셨습니다. 제게 전화하셔서 제때 들어갔는지 꼭 체크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거 관련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새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정인 여사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원룸 사실은 강 사장님이 매입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여사님이 월세로 아시지만 실은 강 사장님 소유입니다. 여사님 명의로 증여 예정이었고요. 그럼 내가 매달 낸 월세는 별도 계좌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여사님의 비상금으로 마련된 겁니다. 어머니는 다시 주저앉으셨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셨죠.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다 하려고 했어? 박 사장님이 어머니께 물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형수님, 형은 형수님이 미안해할까봐 숨기셨어요. 도움받는 게 부담스러울까봐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 사장님은 정말 모든 걸 고려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이 자립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요.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의 치밀함이 느껴졌습니다. 박 사장님, 아버지는 왜 4년이나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박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형이 그러셨어요. 적어도 4년은 지나야 가족이 자립할 수 있을 거라고. 서아 씨는 유학 생활에 적응하고 형수님은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충분히 미워할 시간을 주고 싶으셨대요. 미워할 시간이요? 네. 형은 가족이 자신을 미워하면서 강해지길 바라셨어요. 그래야 진실을 알았을 때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박 사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은 포기하면서 가족들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셨으니까.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 사장님이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날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2개였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앞으로, 하나는 저 앞으로 되어 있었죠.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으셨습니다. 저도 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다이어리보다 더 흐트러진 글씨였죠. 많이 약해지신 후에 쓰신 모양입니다. 서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모든 진실을 알았겠구나. 아빠가 얼마나 못된 방법을 썼는지도. 미안하다.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이게 최선이라고 믿었어. 넌 강한 아이야. 항상 그랬어. 어릴 때부터 넘어져도 혼자 일어났고 힘들어도 참았지. 그런 내가 아빠는 자랑스러웠어. 그래서 알았어. 넌 아빠의 병을 알면 모든 걸 포기하고 간병할 거라는 걸. 내 꿈도 미래도 행복도 다 내려놓을 거라는 걸. 그건 안 돼. 아빠는 내가 날아오르는 걸 보고 싶었어. 아빠라는 짐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유학 보낸 건 정말 미안해. 강제로 보내서. 하지만 넌 잘해낼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내가 잘해냈더라. 박 사장한테 소식을 들으면서 아빠는 울었어. 기쁨의 눈물이었어. 서아야, 이제 아빠 걱정은 하지 마. 아빠는 충분히 행복했어. 너희와 함께한 시간들이 아빠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엄마 잘 모셔라.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빠는 알아. 평생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태어나줘서 고맙고 아빠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아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어머니도 울고 계셨죠. 어머니가 받은 편지도 비슷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로 가득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제게 말했어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고. 가족들을 지켰다고. 그리고 혹시 자기가 먼저 가더라도 가족들은 괜찮을 거라고. 그게 형의 마지막 바람이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서명만 하시면 신탁 수익자로 정식 등록됩니다. 어머니가 펜을 집어드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하셨죠.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걸까? 엄마, 아버지가 준비하신 거예요. 받으세요. 저도 서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오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병원 가실 준비 되셨어요? 어머니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죠. 이제 진짜 가야 해요. 박 사장님이 차를 운전해 주셨습니다. 병원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죠. 차 안에서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라면 절대 못했을 겁니다.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형은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셨어요. 가족들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곧 만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4년 만에 보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많이 아프셨을까요? 저희를 알아보실까요?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이제 오해를 풀 수 있으니까요. 병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자리한 깔끔한 건물이었죠. 도착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차를 세우셨습니다. 저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서아야, 가자. 우리 그이 보러. 네, 엄마. 함께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병원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 데스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태준 환자 면회 왔습니다. 가족분들이십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강태준 선생님 가족분들이시군요. 환자분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기다리셨다고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매일 창밖만 보고 계세요. 누군가 오시길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3층 302호실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랐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302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 선생님, 면회 손님 오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들어가 보세요. 저희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죠. 뒤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에 숨이 멎었습니다. 너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셨죠. 아버지. 제 목소리에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4년 전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게 신기할 정도로 야위셨죠. 서아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미하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달려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손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서아구나.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너한테 너무 잔인했어.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손에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요. 이제 다 알았어요. 어머니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저희를 꼭 붙잡으셨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마음은 간절했죠.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말하면 너희가 떠나지 못할 것 같아서 너희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인생을 망친 게 아니에요. 저희를 지켜주신 거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너무 비겁했어.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짐을 졌어. 가족이랑 의논도 안 하고.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용감하셨어요. 저희를 위해 악역이 되신 거잖아요. 박 사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형, 이제 됐어요. 가족들이 다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박 사장님을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찬호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형이 더 고생하셨죠. 이제 좀 쉬세요. 간호사가 들어와 의자 2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저희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오른손을, 저는 왼손을 잡았죠. 아버지, 다이어리 다 읽었어요. 그랬구나. 창피한 것까지 다 봤겠네.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아야, 유학생활 힘들었지? 처음엔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미웠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미안해. 강제로 보내서. 아니에요. 덕분에 많이 성장했어요.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강해져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신탁 이야기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해야 했어. 내가 없어도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 당신이 더 편해야죠. 왜 자기 돈은 최소로 쓰셨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는 충분해. 이렇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그래. 오렴. 아빠는 너만 봐도 행복해. 엄마도 모실게요. 원룸 말고 더 큰 곳으로 이사하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거기가 좋아. 아니에요.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돈으로 좋은 데서 사세요. 아버지가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정이나 편한 데서 살아. 내 마지막 부탁이야. 알았어요. 그러겠어요.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죠. 밖에서 석양이 들어왔습니다. 주황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예쁘다.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뭐가요, 아버지? 지는 해가. 그리고 너희가. 어머니와 저는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죠. 오해가 풀리고 사랑을 확인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행복했어. 너희랑 함께한 시간들이. 저희도 행복했어요, 아버지. 미안하고 고마워. 내 가족이 되어줘서. 아버지야말로 고마워요.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셨죠.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그래. 이렇게 너희랑 함께 있는 게. 저희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드시지 못했습니다. 씹고 삼키는 것도 힘드셨죠. 제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아버지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아버지는 제 손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서아야.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년 동안의 일들을 나눴죠. 아버지는 제 유학 생활이 궁금하셨습니다. 어떤 공부를 했는지, 친구는 사귀었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저는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죠. 잘 견뎠구나. 대견해. 아버지도 잘 견디셨어요. 어머니도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신 일, 원룸에서의 생활, 아버지를 그리워한 밤들. 아버지는 미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만 봐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환자분이 쉬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죠. 벌써 가니? 내일 또 올게요, 아버지. 매일 올게요. 그래. 내일 보자. 어머니가 아버지 이마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인아. 저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방을 나오는데 아버지가 불러 세우셨습니다. 서아야, 정인아. 저희는 돌아봤습니다. 오늘이 아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너희를 다시 만난 날. 저희도 그래요, 아버지. 이제 후회 없어. 너희가 용서해줘서. 용서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아버지는 손을 흔들어 배웅하셨습니다. 저희는 복도를 걸으며 계속 뒤를 돌아봤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내일부터 교대로 병원에 있자. 혼자 두면 안 돼. 네, 엄마.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박 사장님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고마웠어요, 박 사장님. 덕분에 아버지 만났어요. 다행입니다. 형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바보였어.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 잘 숨기셨어요. 그래도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아픈 것도 몰랐어.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닦지 않으셨죠. 다음 날부터 저희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는 어머니가, 오후에는 제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은 함께 있기도 했죠. 아버지는 날마다 조금씩 약해지셨습니다. 병이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표정만은 평화로우셨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며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날도 좋고 비 오는 날도 좋고 다 좋아. 왜요, 아버지? 너희가 옆에 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일, 동료들 이야기, 프로젝트 이야기. 아버지는 즐거워하셨습니다. 내 딸이 훌륭한 직장인이 됐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지. 어머니는 아버지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제가 태어났을 때, 서아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기억나요? 그럼 어떻게 잊겠어? 그날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당신 정말 많이 우셨죠? 남자가 그렇게 울면 어떡하냐고 제가 놀렸잖아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행복한 추억들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더 나빠지셨습니다. 말씀하시기도 힘들어 하셨죠. 의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호흡 기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에서 길어야 몇 주 정도. 저는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함께 계셔주세요. 그날부터 저희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교대하며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죠. 아버지는 힘들어 하셨지만 저희를 보면 미소 지으셨습니다. 괜찮아. 행복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저희를 깨웠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희는 황급히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호흡이 거칠었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편에서 다른 손을 잡으셨죠.
여보, 저예요. 정인이에요.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마워.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야. 잘 살아. 네, 잘 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힘내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 됐어. 행복했어. 여보,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나도 사랑해. 미안하고 고마워.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너희 최고의 선물이었어. 고마워.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셨죠. 심장 박동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안 돼. 저는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확인했습니다. 오전 4시 23분 사망 확인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통곡하셨습니다. 여보, 가지 마. 제발. 저도 아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박 사장님도 들어오셔서 함께 우셨습니다. 형,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우셨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가셨으니까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였죠. 박 사장님이 모든 걸 도와주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강하셨을 때의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셨다니.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조용한 공원 묘지였죠. 묘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강태준.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사람. 묘지를 떠나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잘 살게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인생 헛되이 살지 않을게요. 마이너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살기로 했죠. 어머니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죠. 서아야, 밥 먹자. 네, 엄마.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식탁에 두고요. 아버지, 오늘 저 승진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딸 대견하죠? 어머니가 사진을 향해 웃으셨습니다. 저희는 매주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여보, 우리 서아 시집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결혼식 때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으면 슬플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아버지처럼요. 결혼식 날 아버지 사진을 단상에 모셨습니다. 아버지, 제 결혼식이에요. 보고 계시죠? 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보고 계실 거예요, 엄마. 어디선가. 그래. 분명 보고 계실 거야.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유독 밝은 별 하나가 저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죠.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태은이요. 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 좋은 이름이네.
딸을 안고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손녀 보러 왔어요. 이름은 태은이에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맑은 웃음이었죠.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고 희생적인 사람이요. 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우리 손녀 예쁘죠? 당신 닮아서 이렇게 예뻐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계속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머니 마음속에, 그리고 이제 태은이에게도 이어질 겁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희를 지켜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 잊지 않을게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그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 하시는 얼굴로요. 이것이 저희 이야기입니다.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이었던 이야기. 오해가 신뢰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희생이 결국 모두를 구원한 이야기. 아버지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저희를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오해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악역이 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평생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